아, 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모두가 서빙을 하지 않지만 서빙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죠. 사랑 공부하는 서빙, 그리고 스타 서빙 이호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한 달 전에 그 인터넷에다가 몸값 올리는 방법이라는 글을 썼었는데요. 네, 그 글이 화제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제목이 상당히 되게 현실적이죠. 그죠, 현실적입니다. 근데요, 제가 몸값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썼지만 저는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족발집에서 서빙을 했었고요. 바로 여기 시청 근처에 있는 족발집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하루 일당 7만 원을 받으면서 파출보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자 저는 임직원분들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저한테 편의시라면서 그 아파트를 이렇게 빌려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가게 바로 앞에다가 어떤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다 제 방을 이렇게 꾸며서 저를 거기서 이제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라면서 1,000만 원 상당의 어떤 그 호텔 피트니스권을 이렇게 끊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요, 대기업에서 두 군데에서 제가 받는 급여의 2배로 고정 급여를 주고 또 인센티브를 또 주겠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그 업체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좀 화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글에는요, 그런 이 부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요, 그 사실과 그 비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나왔습니다. 저는 현재 28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지금 이제 28살 때까지 제가 실패를 한 8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제가 2006년에 제가 고3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여느 친구들처럼 이렇게 미니홈피를 보면서 얼짱들을 이렇게 구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 뇌리에 딱 박힌 문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짱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확신이 드니까 이건 내가 꼭 쇼핑몰을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족의 돈을 긁어 모아서 2천만 원을 정말 이렇게 얻었어요. 얻고 나서 그리고 실제로 정말 놀라운 거는 그 당시에 2006년에 가장 유명했던 어떤 얼짱 여성분을 이렇게 섭외가 된 거예요. 그분은 하루에 5만 명씩 들어오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의기양양하게 이제 쇼핑몰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사람들이 5만 명이라는 투데이가 다 제 사이트로 막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가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왔습니다. 저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옷이 걸리지 않고 계속 트래픽이 초과되었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한 개도 못 팔았어요. 근데 이렇게 반응이 되게 뜨거우니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6개월도 안 돼서 제가 망해버렸습니다. 이게 엄청난 충격적이었는데요. 그게 왜 그랬냐면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어떻게 고3짜리 애가 사람 관리를 할 줄 알았을까요? 재고 관리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망하는 게 정말 당연한 당연한 생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옷을 되게 잘 못 입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했던 거죠. 아까 보셨던 건데 이제 다들 이제 흥분하지 않고 다들 침착한 상태로 이제 제 사이트를 이제 들어와서 보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패션을 제가 제안을 했죠. 한번 입어보라. 그랬는데 아무도 입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호피 조끼가 제일 많이 재고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입지는 않았어요. 뭔지 느낌을 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근데 사실 20살짜리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많이 신경 쓸 때니까 되게 쑥스럽고 되게 쪽팔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에 실패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사장의 자리에서 시작해서 망했구나. 내가 밑바닥부터 차근차근히 올라가지 않으면 되게 손실도 많고 되게 이득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할 때마다 뭔가를 느끼면서 계속 도전들을 해왔죠. 그래서 자전거 전국 여행, 그다음에 음악, 그리고 세계 여행, 길거리 김밥 장사, 그리고 호주 워킹 홀리데이, 그리고 재수생도 했었고요. 그리고 재수생도 했었습니다. 공부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제 실패한 게 있는데 바로 청춘 손세차장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세차장을 운영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망해서 이게 건물주한테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지만 가장 저에게 큰 실패는 바로 첫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첫사랑이 이루어질 줄 알았거든요. 정말 정말 많이 좋아했는데 이렇게 어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패를 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을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를 한 번씩 겪을 때마다 그때 나오는 저의 어떤 성격과 그리고 저의 장점과 어떤 단점에 대해서 어떤 제 3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솔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고요. 또 제가 좋아하면서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실패를 많이 했지만 성공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이 실패를 통해서 가장 큰 발견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저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삶의 목적을 갖고 서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족발집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입사를 했을 때 적응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어떠한 데에 들어가면 그 사람으로부터 또 일로부터 그 적응을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적응하기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마음이 급했던 거죠. 그리고 적응이 끝나면 융화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융화가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적응을 하고 다시 어떠한 변화를 주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변화를 주고 또 다시 적응이 되면 또 다른 변화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족발집은 맛도 있고 되게 청결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손님들이 1시간, 2시간씩 줄 서서 기다릴 만큼 정말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제 눈에는 뭔가 친절이 되게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친절을 내가 한번 채워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절이라는 게 저만 친절하다고 해서 그 가게가 친절한 게 아니거든요.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도 친해야 되니까 친절해야 되니까 같이 친절하고자 저만의 변화가 아니라 모두의 변화를 이루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도했던 게 바로 언어였습니다. 언어를 이렇게 왜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 했을 때 막노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내가 있는 이 공간 안에는 부정적인 단어와 긍정적인 단어들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부정적인 단어가 엄청 많았습니다. 막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가끔은 뺨도 맞은 적도 있었고 정강이를 차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도 마음도 지치더라고요. 그만 맞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가게에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이번에 긍정적인 단어로만 채우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언가를 시킬 때마다 저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효찬아, 저기 있는 맥주 갖고 와라. 자신 있습니다. 효찬아, 저기 걸레질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좋아요. 자, 지금 바깥에 손님이 지금 누가 토를 했습니다. 자, 누가 치실까? 제가 치우고 싶습니다. 꼭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 시켜주세요. 이렇게 저는 0.5초도 생각하지 않고 시키는 것만 있으면 좋습니다. 좋아요. 남자는 힘 이러면서 저는 다 이게 제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 욕심이 되게 많았던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멘트를 모아서 이제 제가 이런 말들을 모아서 이제 멘트로 정형화를 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물을 갖다 드릴 때도 자, 맑고 깨끗한 물 나왔습니다. 자, 약수물 나왔어요. 자, 청정수 나왔습니다. 자, 웅진코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도 했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에는 제가 비빔국수를 팔았는데 그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밤 집에 가지 마시고 사랑하는 여자친구 지켜주세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비빔국수 5,000원. 그리고 또 회사원분들이 많으실 때는요, 자, 오늘 하루 수고했다며 자기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비빔국수 5,000원.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힐링이 되니까 다들 이제 국수를 드시더라고요. 나 정말 오늘 수고 많았어 하면서 국수를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멘트를 만들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서빙을 하는 게 되게 몸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멘트에 제가 의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에는 그 습관처럼 돼 있지만은 이게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손님들한테 이렇게 유머를 던지죠. 그러면 그 손님이 그거를 듣고 되게 재밌게 응수를 하시거나 되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럼 저는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그 기분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다른 테이블 손님한테 전달을 합니다. 근데 계속 그게 순환이 되다 보니까 되게 그 가게 분위기가 정말 되게 밝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서로 손님들이랑 감정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그 빨간 무생채를 들고 가다가 손님 청바지에 이게 떨어뜨렸어요. 저는 되게 깜짝 놀랐죠. 근데 손님이 야, 너 정말 장난꾸러기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저를 되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되게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이게 바로 감동이구나. 그래서 나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손님들이 가끔 술을 드시다 많이 취하시면 소주잔을 깨트리거나 이렇게 소주병을 깨트리세요. 그때 제가 그 어깨를 딱 치면서 자, 인생사가 다 소주잔과도 같아요. 깨질 때도 있는 거죠. 자,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드세요. 사이다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되게 더 기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손님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다 보면은 실수도 눈 감아주시는 게 손님이고 또 저 또한 손님들 되게 예쁘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자고 생각했던 건 바로 예쁨을 받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왜 보면 아기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웃겨주기 위해서 막 이렇게 재밌는 표정도 짓고 되게 제스처를 취하시잖아요. 그때 웃는 아기도 예쁘지만 그걸 하고 있는 엄마도 저는 되게 예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모님들한테 아니면 주방사한테 예쁨을 받아서 그 이모님들 마음에 예쁜 마음이 더 깃들길 바랬어요. 그래서 저는 달렸습니다. 1층과 2층 그리고 다른 건물의 2층과 포장 코너를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모님들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리고요. 이모님이 등만 보였다면 바로 안마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게 되더라도 하이파이브라도 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 신발을 한 달에 한 번씩 바꿔 신어야 될 만큼 정말 많이 움직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모토는 바로 3초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3초 이상 서 있지 말자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신발이 빵꾸 나기도 하고요. 초반 몇 달에는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겠습니다. 밤 9시만 되면 다리가 너무 아파서 쩔뚝쩔뚝 거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소금 그래프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이든 겨울이든 땀이 나도록 계속 돌아다니니까 이게 땀이 나면 나중에 이게 하얀 선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선을 보고 내가 오늘 어제보다 내가 덜했구나 이런 그런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했는데도 저를 예뻐하시지 않는 이모님들이 있어요. 너 되게 오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은 특별 그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모가 저한테 오늘 예민하게 그냥 갑자기 짜증을 내세요. 그러면 저는 적습니다. 27일 날 이모가 나에게 화를 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다음 달 이모가 또 27일 날 또 화를 내요. 이모가 27일 화를 냈다. 이모 오늘 생리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이모님들의 생리 주기가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로 제가 이제 이모님들이 같이 맥주밭을 두고 와도 그 생리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먼저 도와드리고 좀 말이라도 좀 더 배려해드리고 뭔가 이모를 좀 더 도와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감사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로 지금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를 그만두었지만 제가 어제 이제 거기를 들렸는데 저를 우시면서 반겨주시는 분도 있을 만큼 저는 되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 서빙을 하면서 이모님들이나 아니면 서빙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자격지심입니다. 그 자격지심이 뭐냐면요, 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나 서빙한다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 자꾸 손님들이 어떤 걸 할 때마다 자기의 서빙해가지고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더 냉랭하게 대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싸움이 나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서빙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고민한 만큼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 사장님 아니세요? 아니면 사장님 아들이신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동료들도 야, 너 정말 사장 마인드로 일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사장 마인드로 일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사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사장 마인드를 갖게 되면 보상을 바라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해서 자꾸 보상을 이렇게 보상을 바라다 보니까 근데 사실은 사장 마인드로 해서 사람들이 사장의 월급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저는 지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저라는 기업의 사장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가게가 아니더라도 저는 저의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저의 실력을 쌓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외부의 어떤 보상 같은 것을 저한테 해준다고 해도 저는 그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외부의 어떤 보상들이 저에게 되게 사소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거절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있던 족발집에서도 저에게 많은 혜택을 줘서 있었던 게 아니라 저의 삶의 목적에 맞는 어떤 부합된 것이 있었고 제가 거기서 배울 게 있고 그 느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두 분 다 정신지체 장애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엄마가 채집통에다 야, 효찬아 메뚜기 갖고 왔었는데 사마귀가 막 여러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깜짝 놀라기도 했었고 또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수영장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챙겨주신 수영복이 흰 팬티였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잘 벗겨지더라고요. 5m를 못 가요. 이게 자꾸 벗겨지고 또 엄마가 사주신 게 그 해녀분들이 쓰시는 물안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안경이 그 유리로 돼 있어서 이거를 착용하고 이게 깨지면은 수영장에서 이제 안 된다고 저는 이제 친구들 수영 끝날 때까지 그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에피소드 말고 저는 엄청난 에피소드가 많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근데 그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거에서 따라서 내가 의기소침하고 마음을 가둬두었으면은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밖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었고요. 제가 제 마음을 쓰지 않는 이상 제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음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사실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는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재능이 달라요. 재능이 다르지만 우리 각자 갖고 있는 공통적 그리고 평등한 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는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빙에 대해서 제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제 마음을 담아서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재미를 주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더 이렇게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 마음을 다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저도 앞으로도 마음을 다해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타 서빙 이호찬이었습니다. 네. 네.